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11월 마지막 주 주식 매매를 위한 주식 주요 일정 정리, 지난주 테마 흐름, 테마별 대장주 정리, 그리고 주요 뉴스 정리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 주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은 MSCI 리밸런싱 이슈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또 한번 흐름 나오긴 했는데 일단 월요일 날 기술주 반등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로봇들도 다시 한번 체크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STO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원래 11월이면은 이거가 다 이미 끝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조금씩 뭐 지연되면서 조금씩 늦어졌는데 STO 관련주들이 일단 지난주에 한번 튀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괜찮았으면은 더 강한 시세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 추세선도 회복 못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대장주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그 소속사인 그 아일릿 신곡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엔터주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엔터주가 조금 눌림이 나온 지 꽤 돼서 뭐 생각보다 뭐 엄청난 큰 이슈보다도 어떤 한 가지 모멘텀이 발동하면은 갑자기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엔터도주도 조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회사 분할 결정 때문에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이거 이따가 뉴스도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 지금 CDMO 바이오가 움직였는데 CMO, CDMO 관련주들이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 테마 내에서도 정말 강력한 섹터가 CDMO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넥스나 뭐 삼바 등 관련주들 한번 차트랑 자리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PI가 셧다운 이슈로 계속 밀려서 일단은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잠정주택 판매, 미국 잠정주택 판매 사실은 엄청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지금 나스닥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지표 하나에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이번 주는 좀 지표들 나오는 것들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일은 연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페이지북 공개가 됩니다. 뭐 이미 지나간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후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방향성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GDP 수정치 GDP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수정치가 나오는 날인데 이미 한번 발표가 됐던 거라서 뭐 어떻게 뭐 이게 막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좀 지표들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27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이 있어 갖고 우리나라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후에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말실수 아닌 말실수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판을 많이 받았어서 요번에는 그래도 좀 그런 좀 무모한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하고 대신 시장 좀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로마티카 신규 상장해서 피부 미용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날은 땡스기빙 데이여서 미증시 휴장 있고 28일에도 미증시가 단축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일찍 끝날 거고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최대 쇼핑 데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쇼핑 관련주들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하면은 1번은 일단 화장품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정도인데 이 섹터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엮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좀 엮일 수 있는 두 섹터는 대장주들 위주로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조금 뭐 엄청 이렇다 할 그 섹터는 많이는 그 뉴스 그 일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이버 먼데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학회 지금 바이오가 비만 치료제 그 테마로 많이 움직였다면은 아직 안 움직였던 그 일부 그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알츠하이머 이쪽도 한번 재료가 붙으면은 엄청 강하게 그 시장 성장성 규모가 엄청 크게 잡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어떤 흐름 나오는지 체크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존 AWS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관련돼서 여는 최대 행사인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12월까지도 이제 그 AI 그 열풍 이어간다면 이 이슈가 조금 부각받을 거고 지금처럼 뭐 거품 논란 계속되고 한다 하면은 조금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이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그 수소 산업 박람회 있고요. 이거 그 꽤나 규모가 큰데 여기서 일단 어떤 뭐 중요한 수소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거 이슈 체크해드린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 수소 관련주들이 일단은 SOFC 테마로 엮여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현대차가 수소맵 로드맵 그 수소 관련 로드맵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한번 튀고 나서 지금 뒤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그다음에 신규 성장 관련주들 중에서도 수소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거 한 번은 뭐 꼭 이때 이 전에도 튈 수는 있지만은 이 이슈 전까지도 안 튄다고 하면은 이때쯤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갤럭시 Z 트레이드 폴드 이거 공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호평이 나오면은 지금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그때 아이폰 17 그 테마로 엮여서 큰 시세 나오고 지금 생각보다 오래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후로 트라이폴드면은 어떻게 보면 모니터가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만약에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의견만 나와도 요번에는 좀 더 탄력이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미국 혈액학회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체크하셔야겠지만은 이쪽 분야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도 테마 흐름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제가 요번 주부터는 그 장이 많이 안 좋았거나 많이 주봉상 기준으로 하락이 돼 있으면은 이제 파란색, 상승이 돼 있으면 빨간색, 그냥 적당한 수준, 그냥 횡보 수준에 있다 하면 검은색으로 일단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엄청 막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 섹터가 끌었다 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바이오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ABL 바이오로 시작된 그 여파가 계속 파생되어서 바이오 섹터가 강했고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도 당연히 강했고 그 다음에 항체 관련주들도 강했고 그 흐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시장 급락 때 독감 관련주들이 한번 폭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시세가 한번 흐름이 나왔습니다. 로봇도 일부 종목들은 강했지만 대부분은 조정 나왔고요. 지금 그 주식 체크리스트 C 시리즈 말고 제 일상 영상 담는 거에서 그 로봇 관련주로 SPG 자주 설명드렸고 종목 상세히 분석해서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이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시세 나왔고 계속 로봇 후발주자들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후발주들에서 시세가 나오고 기준주들이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대로 기존 대장주들 중에서 아직 반등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설비는 그 주 초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한번 탄력 받았다가 다시 밀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량 제대로 터진 종목들이 있어서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중일가 있던 관련주들 막 섹터가 엄청나게 크게 또 거래가 대금이 엄청나게 붙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여행주 그다음에 수산물 관련주가 수혜 받았고요. 지난주에 한번 아마 화장품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말쯤에 목금쯤에 화장품주들이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 세 섹터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추후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반등 나오는 해지성 테마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뉴스도 체크해 드릴 건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 뉴스는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많이 빠지니까는 오히려 그냥 신규 상장주에 뭐 큰 호재가 없었는데도 그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뭐 어떤 종목 바이오고 뭐 기타고 어떤 거 다 포함되는데 신규 상장주들 움직일 때는 테마 자체를 신규 상장이라고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쏠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관심 있게 현재 시장이 어디로 돈이 쏠리고 있는지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잠깐 튀었었는데요. 역시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때 전이랑 당일날까지 튀었던 종목들이고 그 이후에는 조정 흐름 나오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이오에서는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뭐 로킷 헬스케어 이렇게 또 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보사 관련주인 코오롱 티슈진 있고 일신바이오는 이제 독감 관련주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온코닉도 강했고 매드팩도 끼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삼익제약은 신규 상장주인데 되돌림 이후에 엄청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은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였고 이번에는 이제 잠깐 반도체 이슈로도 잠깐 뜬금없이 튀었는데 지금 가장 강한 재료는 독감 관련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파미쉐도 끼 있는 종목이고 신고가여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아마 지난주 강조 드렸었는데 또다시 신고가 나왔고 강한 흐름 나왔었습니다. 다시 눌림 나온 자리라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뮨온시아도 얘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자회사로 재료 강하고 얘도 시세 탄력 받으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바이오 3빌리언도 의료 AI 관련주여서 로킷 헬스케어 쪽이랑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도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따 뉴스 체크해 드리겠지만은 미증시에서도 유럽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이자가 메세라 이후에도 지금 추가로 비만 치료제들을 기업들이 인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상태라서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기존 대장주인 펩트론도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신고가 나왔고요. D&D 파운드는 계속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일동제약, 한국BNC도 전통의 한국BNC도 강조드렸듯이 이 종목은 전통의 비만 치료제 강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번에 새롭게 또 시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기존의 대장주였던 로보티즈, 원익홀딩스가 조정받는 사이에 SPG가 대장주로 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도 많이 눌렸다가 한국 PIM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다시 올라왔고 제형솔루텍은 사실 지금 남북경협주랑 로봇 같이 이슈가 묶여 있는데 두 재료 다 괜찮은 재료고 그다음에 수급 충분히 쏠릴 수 있는 이슈여서 지금 신고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잘 나오고 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뉴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나왔었고요. 위 두 종목은 이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던 흐름이었고, 대원전선이 이제 한번 엄청나게 강하게 눌린 상태에서 다시 재반등 때 거래대금을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끼 있게 움직일 것은 대원전선이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일 갈등 관련주들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관련되니까는 글로벌 텍스프리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 때문에 CJC푸드 한번 튀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꽤 섹터 잠깐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대금 터졌던 것은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괜찮은 거래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한 주였는데요. 큐리오시스, 알트, 노타 재료보다는 차트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지금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SK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급락하고 이런 와중에도 이번 주에 신고가 찍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3A로직스, DB하이텍들은 강한 시세 한 번씩 만들어줬고 바닥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어갖고 이런 것들은 한번 흐름 체크해 주시고 반도체 살아날 때 이런 종목들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비트코인 뉴스가 조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오히려 주식도 쉽지 않은 한 주였지만 그래도 주식은 또 잃었다가 벌었다가 또 다시 메꿨다가 또 잃었다가 메꿨다가 벌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 그래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버텼던 것 같은데 코인은 물론 지금 제 선물을 안 하고 현물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수익 중이긴 합니다. 여전히 수익 중이긴 한 장기 투자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스윙 갖고 있던 것도 크게 포지션 변화 없이 좀 저점이 잘 잡아놔서 그래도 수익 중인 게 대부분이긴 한데 비트코인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20% 고점 대비 30%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알트코인은 더 많이 박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실로 전환된 종목들도 코인들도 있어갖고 쉽지 않았는데 주식 뉴스에 이걸 왜 체크해드리냐, 일단은 코인 투자랑 주식 투자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신기하게도 암호화폐가 선행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국장이 너무 강하고 미장도 너무 강하고 모멘텀도 너무 좋아서 코인이 사실 먼저 한 2주 전부터 먼저 빠지고 있을 때도 이번에는 그렇게 큰 상관성이 없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김없이 따라서 시장도 이번에도 또 빠졌습니다. 지금 다행히 금요일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등하면서 지금 코인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인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락도 코인이 먼저 나왔고 반등도 코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흐름 같이 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가끔씩 체크를 해드릴 건데 아마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저점이 다시 안 깨면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반등 신호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 꾸준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정말 주 초반까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날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30%였습니다. 지난 금리 인하 할 때는 12월에는 무조건이었는데 금리 이제 안 할 거다, 가능성 없다까지 됐다가 또 시장 급락하고 나니까 연준 2인자가 나와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다, 본인이라면 금리 인하 투표할 거다 라고 이런 뉴스 나니까 또다시 70%까지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점도표나 아니면은 이제 배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매매를 해도 거시적인 방향에서 정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였는데 이제는 그냥 연준 의원 말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바뀌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데이터를 신뢰하기는 힘들다. 근데 다만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압박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큰 그림은 금리 인하가 12월에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내년에 초에는 이루어질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성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관련해서 이 중일 관련해서 그 갈등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시진핑 그 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각각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은 둘 다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뉴스에서 예측하듯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로 그 지금 뭐 한쪽만 뭐 단순히 피해 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갈등 생기면 양쪽 다 피해 보게 돼 있고 지금 서로 다 원하는 중국은 아마 이걸로 인해서 결속력을 원할 거고요. 일본은 이걸로 인해서 그 지금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한 또 방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부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다카이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 압도적인 지지율과 결속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에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결국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그 지금 베센트 장관에게 금리 못 낮추면은 당신도 해고하겠다. 진짜 강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은 진짜 그 정도로 강하게 원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만단 당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년 중간 선거 대비해야 되는데 이 지지율로는 공화당이 지금처럼 그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무조건 금리 인하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궁지에 몰릴 때 그 민주당에서 활용했던 카드가 이 앱스타인 파일인데 트럼프 정면 승부하겠다고 일단은 그 안을 내놨고 실제로 지금 허언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일부 주식 전문가들 뭐 혹은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이슈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반반 저도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큰 이슈 아니다라는 쪽도 있고 이거 정말 큰 이슈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증거가 뭐 다 사실이고 진짜 이슈가 팩트다 하면 정말 좀 큰 이슈로 번질 거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당당하다 괜찮다 밀어붙이고 있어 갖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결과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은 금리 지금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가 일단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 당선 이후에 국민들한테 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 또 증시 부양책이든 경기 부양책이든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엔저 현상이 계속 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위태위태한데 엔저 현상이 더 지속되면은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만약에 인상이 더 계속 이어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뭐 주중에도 잠깐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정도로 주말에 좀 확고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27일까지 제안했습니다.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고요. 사실 그냥 이런 뉴스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그냥 지난주에도 이 뉴스 나왔을 때도 별로 이 재건 관련주들이 잘 안 튀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뭐 정확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정확히 뭐 협상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지금 내용이긴 한데 거의 서명을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국으로 그 피난을 가겠다, 네, 도피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뜬 상태라서 그냥 단순히 뭐 최근에 나왔던 그냥 뉴스의 무게랑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은 고려하면서 봐셔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막고 있던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 의원들은 자료 보고 팩트 보고 뭐 체크하겠다 하는데 그 자료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물론 고용률도 중요한데 결국엔 물가입니다. 물가가 잡혀야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거 확인되어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저유가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슈들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뭐 자료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상, 심지어 CPI는 발표를 숨겼습니다. 아마 분명히 높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숨겼겠죠. 이 상황에서 이걸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종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종전이 된다면은 뭐 세계 항로도 많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금 동향도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바뀝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제재 걸었던 이슈들이 다 풀리면서 뭐 가스 가격도 안정될 거고 곡물 가격도 안정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되고 하면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뭐 지금 12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종전이 된다 안 되냐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빅테크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이미 지난 뉴스긴 하지만은 실제로 엔비디아 그 실적이 너무 좋았었고요. GPU가 모두 매진됐다, 네, 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마이클 버리가 제시한 의혹 살펴보면은 이거 뭐 AI의 그 뭐 회계 조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작됐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다만 우리가 우구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슈는 그 엔비디아 지금 주요 매출처가 예를 들어서 그 머스크의 xAI에다가 투자하고 xAI가 또 다시 어디다 투자하고 그 회사가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그 실제로 다른 그 소비자나 아니면 진짜 이거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그 샀다기보다는 그냥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매출이 발생하면 그걸로 투자해주고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버리가 이 점을 꼬집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PU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에만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SK도 내년 HBM이 전부 다 소진됐다고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업계 쪽에서 이 가격이면 못 산다 하니까는 그럼 사지 마라, 우리 팔 때 많다,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단순히 이거를 뭐 단순 지금 벌써부터 버블이다, 다 가짜 매출이다 보긴 힘들고, 다만 이런 리스크 요소가 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메타가 사실 그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서 지금 AI를 투자한 것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만약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매출 발생된 많은 부분이 투자해주고 그 투자받은 돈으로 계속 매출로 다시 본인들 매출로 발생하게 하는 그 구조가 반복되는데 거기에 그 부채가 껴있다 하면 이건 분명 언젠간 버블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 흐름을 인지는 해두시되 이게 과열되기 직전까지는 관련주들 매매를 꾸준히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건 매출이 진짜 허황이다 라고 느낄 때는
미련 없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라일리가 제약기업 첫 시총 1조 달러 지금 돌파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이슈고 그만큼 수요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거고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커질 거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 중에서 제약 그 시장이 AI와 바이오로직스가 성장 견인할 거다.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역시나 제가 지난주, 그다음 지지난주에 뭐 그 계좌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뭐 환호하는 개미들, 비토 증가 이런 뉴스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예탁금 이렇게 줄었다. 레버리지 비율 줄었다. 뭐 국내 주식 결국엔 또 속은 개미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조금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당장에 바로 적용되진 않아도 그 뉴스가 공포가 하루 지속되고 이틀 지속되고 한 주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바닥 잡힙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겁먹을 기사가 아니라 이런 게 많아지면은 점점 비중 더 늘리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시작 발표 전에 나왔던 뉴스라 지금 다음 주 호재는 아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국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뉴스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쿠팡에서도 나왔었고 그때도 SK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SK의 끝이 아니다. 그때 관련된 기술 유튜버들 이랑 기사들이랑 뉴스들 체크해봤는데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데 보고가 안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뉴스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쿠팡도 터졌고요. 지금 사실 대기업들도 엄청 큰 피해 수준은 아닌데 1차원적인 보안 이슈가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한 번씩 지금 해킹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팩트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이슈는 계속 터질 겁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 너무 많이 눌렸다 혹은 수급봉 이후에 적정한 타점 자리 오면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번 관련해서 아까 전에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수산물. 근데 실제로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것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화장품 매매를 해서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지금 블랙 테마로 잡혀 있어서 저는 이제 매도하고 나왔지만 블랙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적 반영될 수 있는 섹터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장기화되면은 기술주 장세에서는 공략하시기보다는 기술주 장세 조정받을 때 됐다, 너무 시장 과열됐다 하면 알아서 중일중 전쟁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제대로 튈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전에 이슈 잠깐 설명드렸는데 회사 인적 분할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CDMO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팜, 바이넥스, 삼바까지 그 외에도 조금 종목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기존 대장주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삼바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많이 눌렸습니다. 바이오가 가는데 그 종목들만 안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언젠간 한번 튑니다. 그래서 스윙 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자리랑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엮일 수 있는 네이버, 두나무 합병 사실상 결정됐고요. 최종 조율 단계고 어떻게 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 미증시에서 서클도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반등 나왔고 지금 두나무, 아크인베스트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을 계속 더 많이 사모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예측이 사실 저한테는 플러스 될 수가 없긴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은
거의 바닥 잡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많이 뱉어냈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코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해도 거의 바닥 잡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STO 관련주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 주 매매 승률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뭐 저도 힘들고 상위 주변에 매매 잘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새롭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힘들고 오래 하셨던 분들도 다 힘듭니다. 힘든 건 당연한데 이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수하신 거 있으면 복귀 또 하시고 이 구간 또 잘 버티면은 또 기회 옵니다. 그때도 원칙 대응, 본인이 세운 원칙대로 잘 매매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뭐 사실 11월에 더 뭐 매매 기법이든 뭐 올려볼까, 좋은 영상 올려볼까 정말 많이 고민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사실 제가 가장 수혜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시장 막 폭락하고 있는데 막 뭐 타점, 적절한 타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은 뉴스 읽는 힘과 그 다음에 시장 어디에 돈 쏠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주들 잘 정리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계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영상 잘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